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리하는 뇌 2-1, 즉 2부 첫 번째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총 5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챕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의 정리라는 챕터고, 두 번째는 사회 세계의 정리라는 챕터인데, 먼저 집안의 정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정리.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생활하는 집안부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 효율성을 잘 활용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적용해보자면 어떤 물건의 위치를 따로 기억할 필요 없이 그 물건이 필요해질 장소에 그것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2에서 정리했던 내용의 기억의 외부와도 약간 겹치는 내용이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거듭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신경 중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무언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이런 신경 중독에 의한 행동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하던 일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생산성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모두 끄고 오롯이 한 가지에 집중해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산적인 일이면 더욱 좋겠죠? 아무튼 이 생산성 시간을 가지는 것은 뇌를 신경화학적으로나 신경전기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사회세계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과 인간의 심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하게 느끼실 건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냥함은 아동기 초기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중 일부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또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즉 어릴 때 충동 조절과 분노 조절에 대한 정적 강화를 학습한 아이는 커서 상냥한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보다는 솔직함이 더 좋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용서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꺼이 용서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하고 말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요소 등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도 또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소 구체적인 경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맞붙어 대립하고 고착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와 나의 상황적인 공통점, 같은 처지임을 떠올리게 하고 나와 같은 집단으로 묶게 만들어야 한다고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의견이 대립한 상대방과 자신이 같은 편임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과 상대가 같은 처지임을 부각시켰을 때 상대방을 누그러뜨려 교착 상태를 좀 더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례로 이 책에 나온 사례인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련과 미국이 국가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소련의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에게 같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말을 함으로써 지도자라면 국민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피해야 할 것임을 부각해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 사회세계 정리라는 챕터의 다음 주제에 대해서 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세 가지의 심리적인 원리가 작용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순응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고 상냥하고 협조적으로 보이리라는 희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 집단 내에서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한 유전자가 박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비교입니다. 인간은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날씨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애매하게 추운 날씨일 때 사람들이 눈치 게임을 한다고 하죠. 누가 먼저 패딩을 꺼내 입을 것인가? 누가 먼저 롱패딩 입고 나올 것인가? 이런 식으로 눈치 게임을 한다고 하죠. 네, 아무튼 그러다가 누군가 패딩을 입고 나오면 다음날 비슷한 날씨면 패딩 맘 편히 꺼내 입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회적 비교라고 의식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봄으로써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감 분산입니다. 책임감 분산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책임감 분산은 우리 마음에 천부적으로 새겨져 있는 공정함에 대한 욕구, 무임승차를 벌하려는 마음에서 기반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과 자신만이 있을 때는 책임감이 본인에게 집중되어서 다친 사람을 즉각 돕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경우에 책임감이 분산되어 쉽게 도우러 나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원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파트에서 공유하고 싶은 책
책의 한 문단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회세계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사회세계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라. 저렇게 정리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점점 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행복과 안녕도 점점 상호 의존적이 되어 가고 있다. 사회의 성공은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는가로 가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고속도로에서 앰버 경보를 보았는데, 앰뷸런스 경보죠. 앰버 경보를 보았는데 그와 일치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았다면 경찰에 전화해라. 우리의 사회생활이 아무리 디지털화 되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데 2-1로 마치겠습니다. 좀 다른 영상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